블록체인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어? 블록체인. 뭔가 막 블록 그리고 그리고 연결돼서 또 그리고 연결돼서 또 그리고 딱 그냥 말 그대로 블록체인 말았네. 아니 그 그림밖에 생각이 안 나. 블록체인. 블록체인, 뭐야?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쓰인다. 암호화폐에 쓰인다. 블록체인 뭔지 한번 설명해봐. 블록체인이 어떠한 기록을 모든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해서 탈중앙화하고 또 뭐 있더라? 바꾸지 못하게 하는 보완을 하는 또 하나의 기술. 맞아. 지혁이는? 그거 알고 있었어. 아 그래? 이 블록체인 기술은 진짜 우리가 꼭 알아야 돼. 너가 분야가 다르다. 진짜 의학계에서도 알아야 되고 예술계에서도 알아야 되고 모두가 알아야 되는 너무 중요한 기술이야.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이거를 끊었잖아. 블록이랑 체인이랑. 블록은 간단하게 빗대서 통장이고 체인은 연결하는 거지. 두 개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돼? 통장 연결. 통장을 연결하는 거야. 네. 개개인의 통장을 연결해 주는 게 블록체인의 기술이야. 네. 의학계나 뭐 이런 예술계나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왜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거든.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왜 나왔을까? 왜 나온 것 같아? 블록체인이 제일 좋은 점은 해킹하기가 힘들다. 해킹이 힘들어. 해킹하기 힘들면 뭐가 좋은데? 보안, 안정성, 보안? 안정성? 그리고 조작, 뭐라 해야지, 그 조작이 안 된다. 조작이 안 되면 뭐가 좋아? 그 검증할 수 있어. 어떤 걸? 안정성. 이게 안정성? 이 기록이 진짜다, 이게 사실이다라는. 양지혁이 해외로 갈 때 어떤 걸 받아? 비자. 뭐 출국 심사 받지. 비자 비자도 받긴 받아야지. 받긴 받아요. 뭐 이거 비자가 나와야지 가니까. 아무튼 출국 심사 받지. 출국 심사 받는 이유가 뭐야?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어. 뭐 범죄 기록도 없고 나가도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양지역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되지. 그래야지 이 사람이 양지역이구나. 대한민국에서 양지역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하고 인증을 딱 해주지. 블록체인도 똑같아. 우리가 기존에 이 통장을 연결시켜 가지고 해킹이 안 되게 하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게 처음에 쓰인 용도가 은행을 대체하려고 처음에 나온 기술이잖아. 돈이 오갈 때 은행의 역할을 빼게 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야. 은행이 있어. 은행. 양지역이 있고 이용주가 있어. 이거는 블록체인이 나오기 이전의 기술이야. 양지역이 이용주한테 얼마 보내고 싶어? 얼마 보내줄래? 사랑하는 거 보내줘. 지혁이가 오늘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 300원. 300원. 이렇게 갈게. 양지혁이 300원 보낸대. 이용주한테 보낸다고 있어. 그러면 은행을 통해 가지고 보내야겠지. 요즘에 뭐 인터넷 뱅킹 서비스든 아니면 직접 가서든 이용주한테 송금하겠습니다. 얼마? 300원이요. 해가지고 이용주한테 300원 갔어. 은행에서는 우리 은행 점검 시간 들어봤지? 은행 점검 시간 12시 25분까지 우리 은행 점검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이때 뭐해, 은행은? 점검. 어떤 걸 점검해? 어떤 걸 할까요, 은행에서? 그날 있었던 내역 점검. 그치. 맞췄어. 양지혁이 이용주한테 300원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 300원이 정확히 찍혔는지 300원을 준 게 맞는지 이거를 점검을 하는 거야. 양지혁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송금을 하잖아, 하루에도. 그거를 내역을 다 종합해가지고 얘가 얘한테 보낸 거 맞고 얘가 얘한테 보낸 거 맞고 오케이 오늘자 일정 끝 마무리 짓는 게 이 시간이야. 은행에서는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송금할 때 이 데이터를 다 모아놨다가 이때 다 돌려가지고 맞구나 이런 점검의 시간을 가진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황훈 형이 양지혁이 이용주한테 보내는 300원을 질투해가지고 나한테는 200원 줬으면서 얘한테는 300원을 보내? 싸가지 없는 하면서 야, 300원 내가 가로채야겠다. 조작을 하는 거지. 조작을 하는 거지. 얘가 얘한테 보냈다는 문서가 은행에는 만들어져 있지. 그러면 내가 이 은행을 해킹해가지고 300원이 아니고 얘가 300원 준 거 아니고 이용주도 300원 안 받게 내가 들어가서 이 문서를 조작해버렸어. 조작하면 300원이 없어져 버렸지. 그리고 이 돈을 내가 가로챌 수 있는 거지. 이 문서만 조작하면. 그러려면 내가 300원을 보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워버리고 양지혁이 300원을 이용주한테 보낸 게 아니라 나한테 보냈다라고 올려버린 거야. 그러면 300원이 나한테 들어오네?
지금 이게 금액을 적게 써서 왕정이지 이거를 만약에 3조 원 밖에 안 돼? 배포가? 나 3조 원 받을 수 있어 3조 원이라고 해버렸어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3조 원이 내가 해킹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얘가 얘한테 가야 될 3조가 얘가 나한테 왔어 그럼 나는 먹고 날라버리지 그러면 누가 보상해줘야 돼? 은행이 해줘야지. 은행이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다고 기존 이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이런 외부의 해킹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은행이나 정부나 이런 중앙 시스템이 굉장히 위험한 거야. 한 사람이 모든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게. 뭐 정부라면 이 정부에서도 뭔가 중앙에 데이터를 모아놓고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진짜 뭐 국정원 털었다 막 그러잖아. 국정원이 만약에 해킹 당했어. 그럼 어떤 일이야? 이게 300원이 아니고 정보야. 정보가 얘가 얘한테 가야 되는데 이 정보를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 버렸어. 큰일 나겠지. 국가기밀 영상 올려야 되니까 이산이야.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런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고자 했냐면 블록체인이랑 기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 아까 중앙 시스템적인 부분에 문제가 확실했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였던가? 사토시라는 사람이 블록체인이랑 기술을 담은 비트코인 논문을 발표를 해. 이런 기술이면 기존의 은행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이용주, 황원영, 양지혁 각각 통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아까 블록체인이란 거는 블록은 통장이고 체인은 연결하는 거라 했지. 통장을 각각 연결하는 거야. 뭘로? 체인으로 연결해. 이 연결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용주가 양지혁한테 얼마를 주고 싶어 이분은? 300원 받았으니까 300원 받았으니까 150원 주자. 150원 절반이나 주네. 150원을 보냈대. 그러면 이용주도 황원영도 양지혁도 이용주가 양지혁한테 150원 보냈다는 내용을 이렇게 적을 거야. 적어.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 사실이 기록이 됐잖아. 근데 이게 이용주, 황원영, 양지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N명이 다 적었어. 아까 상황이 똑같이 이용주가 양지혁한테 150원 줬대. 50원밖에 안 줬으면서 양지혁한테 150원을 줘? 나 이거 못 봐. 그래서 150원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용주의 내역을 해킹해서 150원을 이용주가 양지혁한테 보낸 게 아니고 황원영한테 줬다. 이용주의 계좌를 해킹해가지고 이를 바꿨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용주 계좌에는 황원영한테 줬다고 150원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 계좌에는 다 이용주가 양지혁한테 줬대.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이용주가 황원영한테 줬다고 여기엔 적혀져 있는데 다른 내역들 다 봐보니까 양지혁한테 줬다는데 너 내용이 잘못됐어. 알아서 검증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있습니다. 어. 그 N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가까이 거리를 자기 장부에다 적어놓으면은 그 데이터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용량이? 그치, 크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게. 그러면 이용주가 황원영한테 보냈다라고 적어진 장부는 자동으로 50% 이상의 장부가 이용주가 양지혁한테 보냈다라고 적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장부 내용은 자동으로 변경이 돼. 이용주가 양지혁한테 보낸 걸로. 50% 이상의 정보가 사실이라고 판정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이 150원을 내가 가로채고 싶어.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야 돼? 51% 공격. 51%의 계좌를 다 해킹해야 돼. 그렇지. 근데 N명이라 했지. 이 블록체인 그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N명을 다 해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N명이 아니고 2분의 N명. 그게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쓰는 사람이 10억 명이요. 5억 개의 계좌를 해킹해야 돼. 뭐 이런 기술이 뭐 해킹하는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현재 기술로서는 이 5억 개의 계좌를 해킹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란 게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야. 아까 그 데이터가 너무 많다고 했잖아. 데이터가 이래 많은데 이거 너무 정보의 양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게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냐면 숫자나 영어나 뭐 이런 조합으로 저장을 하거든. 예를 들어 이용주가 황원영한테 300원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뭐 K, 4, F, E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이 정보가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들어있는지를 대조시킨 거야. 이용주가 황원영한테 300원 보냈다가 사실인데
200원으로 적어놨어. 200원으로 적어놓은 거면 이 영어 숫자가 K3V2 이런 식으로 저장돼 버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아예 달라져 버리겠지. 그러면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이랑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막 이런 거 들어봤었잖아. 들어본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냐라고 하면 뭔 것 같아? 혹시 들어본 거 있어?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으로 저장. 저장했잖아. 거래 내용을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다 블록이야. 블록은 아까 뭐라 했지? 통장이라 했지. 통장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는 어디서 나온 거야? 아까 우리가 이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이랑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아까 은행 있고 누군가 누구한테 보냈다 이 시스템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은행이 빠졌잖아. 은행의 역할이 뭐였어? 정리해. 중간에서 이 기록들을 대조를 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사실 판단을 해주는 역할이었잖아. 그러면 이 은행의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 개인. 개개인들이 해주는데 이 내용들을 누가 검증해 줄 거야? 서로 해줘야지. 서로 해주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채굴자라고 불러. 인터넷에서 아니면 뉴스 같은 데서 본 적 있을 거야. 어디 공장 같은 데서 맞지? 봤지? 공장 같은 데서 존나 뭐 많이 사가지고 부조가 됐잖아. 그래픽 카드 맞아. 채굴자가 채굴기로 채굴을 해서 나오는 게 그 보상이거든. 이 보상이 코인이야. 코인이 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더 공부하면 알겠지만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 보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채굴자는 뭘 해야 돼? 채굴장에 가가지고 채굴기를 돌려야겠지. 이 채굴기가 뭐냐? 컴퓨터 본체야. 컴퓨터 본체. 그래가지고 여기 뭐 선반 같은 거 쭉 놔두고 막 이런 놔둬가지고 막 윙 돌아가고 있잖아. 이런 거 이 영상 뉴스 같은 거 본 적 있지. 그래가지고 채굴기를 통해서 어떤 걸 하겠어? 채굴. 이 본체 돌려가지고 뭐해? 그냥 가동만 시켜놔? 그러니까 뭘 시스템을 돌려야지. 어떤 시스템일까 그게? 뭐가 뛰어야 되나? 이 내용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이 내용을 대조하려면 N명이야. 몇십억 명이야. 이 사람들 거를 다 대조해야 돼. 다 대조해야 되니까 엄청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겠지. 데이터 처리. 저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이 내용들을 아까 무슨 뭐 영어나 숫자 조합으로 만들어 놓는다 했잖아. 이 대조하는 그런 공식들이 있거든. 그 공식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계속해. 수학적으로 계속 풀어내는 거야. 이 연산 기계들이. 그래서 이거를 뭐 몇 시간 돌리면 뭐 0.01 뭐 이더리움이 채굴이 되고 0.0 몇 일 뭐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고 그러면 어떨 때 비트코인이 나오고 어떨 때 이더리움이 나오고 어떨 때 솔라나가 나오고 어떨 때 에이다가 나올까? 해시 함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문제를 푸는지. 어떤 문제를 푸는지에 따라 다른데 그 어떤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은행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 이 각각이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봐.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비트코인 은행에서 발행한 통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통장들 내용의 자료를 대조하는 거를 도와주면 비트코인을 얻는 거야. 이더리움 은행에서 발행한 통장들의 자료 대조를 도와주면 이더리움 코인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채굴장은 이더리움 채굴장도 있을 거고 솔라나 채굴장도 있을 거고 그렇게 다른 거야. 뭘 채굴하냐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통장 내용 기록을 대조를 도와주냐 진위 여부를 그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코인들이 다 이름이 다른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어피티에 올라와 있는 코인들은 다 저 장부 검사해주는 그 은행 관한. 그치. 각각의 은행들이 다 다른 거야. 이더리움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긴 한데 이 이더리움을 채굴하려면 이 각각 사용자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 내역을 다 대조하는 걸 도와줘가지고 이 채굴기를 돌려가지고 이 보상으로 이더리움을 얻는다. 아니 그런데요. 저 그렇게 많은 은행들에다가 도대체 뭘 하고 뭘 쓰고 있는 겁니까? 이 블록체인이 그러면 어디에다가 쓰이는지 궁금하지. 이더리움 가지고 뭘 하는지. 저 이더리움 은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더리움 은행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내용이 그거랑 연결이 돼. 내가 아까 의학계도 배워야 되고 아티스트들도 배워야 되고 왜 배워야 되는지. 이거의 쓰임이 뭐냐. 요즘에 NFT 많이 하잖아. N이 뭐야? 뭔지 알아? 넌. 오 뭐야 어떻게 알아?
넌이고 F는 펀지. 번저블. T는 토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그치. 거야. 대체가 불가능해. 왜?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하다는 건 양지역 한 명만 유일하다는 거를 증명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 NFT 많이 하는데 양지역이 어떤 게 좋을까? 너만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없는데요? 양지역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모링 하는 거를 음성 파일로 만들어. 음성 파일. 그치. 파일 점 p3 해가지고 이거를 틀면 기모링 이게 나와. 이 파일을 너가 지금 가지고 있어. 근데 어디 너 블로그 같은 데다 올렸어.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퍼가지고 이 파일이 원본 파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없어? 기존 그냥 네트워크에다 올렸을 때 모르지. 근데 이 블록 통장에다가 이 음성 파일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암호화 돼가지고 나오겠지. 아까 뭐 K3T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렬 번호가 부여가 되겠지. 이 음성 파일에는 이 일련 번호가 부여가 돼 있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퍼가더라도 이 번호가 안 붙어 있으면 진짜 기모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거를 사고 파는 시장이 이 NFT 시장인 거야. 이 블록체인화 시켜가지고 NFT로 올리면 이 오픈시라는 플랫폼이 있어. 우리가 뭐 G마켓이나 옥션이나 이렇게 사고 팔고 하듯이 오픈시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올린 거야. 올려가지고 이 NFT는 다른 사람이 뭐 복사하기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가져가더라도 이거는 그 사람이 올린 게 증명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야. 희소성이 보장이 돼 있잖아. 다른 데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도 있어. 예를 들어 BTS가 자기네들 셀카 사진을 NFT화 시켜서 팔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팬들은 이거는 나만 가지고 있는 방탄 B의 셀카 사진. 너 좋아하는 아이돌 누구? 없는데요. 없어? 네. 근데 지켜면 왜 이렇게 많이 봐? 그거랑 별개입니다. 별개야? 아무튼 아이유의 노래를 NFT화 시켜가지고 여기다 시장에다 올려. 그러면 이거를 산 사람은 나만 가지고 있는 아이유 노래. 너무 특별하지.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동차 배기음을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또 팔기도 해. 근데 그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 블록체인, 이더리움으로 거래가 돼. 이더리움, 솔라나, 뭐 클레이튼, 0.001 양지역의 기모링 파일을 팝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 그래서 이거의 쓰임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아까 막 아티스트나 뭐 의학 계열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 이 NFT는 하나의 시장에 불과해. 블록체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NFT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 블록체인은 나의 것이라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가짜가 없는 시스템이야. 이 블록체인에서 이 시스템을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차트? 진료 차트. 진료 차트? 진료 차트 같은 거 그거는 허위되면 절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진료 다 해놓고 나중에 진료 기록을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체인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 의학 내용을. 자, 환자 진단. 그리고 아까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 진품 작품. 맞아. 예를 들어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진품 감별사가 이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블록체인화 시켜가지고 시장에 내놨으면 이게 일련 번호가 진품이랑 같은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뭐 0.00 몇 초 만에 끝나버리는 거지. 진위 여부가. 그런 의미에서 아티스트들도 너무 중요하고. 너 공대 쪽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어? 기술 같은 거를 너가 발명을 했어. 특허같이? 특허처럼. 그러니까 이제 특허의 의미도 점점 퇴색이 되는 거지. 특허 같은 것도 내가 특허 냈어. 누가 먼저 냈다. 네가 진짜다. 내가 가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블록체인화 시켜가지고 올려버렸어. 그럼 몇 날 며칠에 올라왔다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버리니까 판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공대 쪽에서는 그러게 사용할 수도 있겠고, 컴공 쪽에서는 뭐 프로그램이나 사이트 같은 거 증명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거를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엄청 막 퍼가잖아. 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가 프로그래밍 했던 그 코딩 내용을 올려. 블록체인화 시켜가지고. 실제로 그 주식 같은 거 있잖아. 주식 같은 거 거래하는 거를 뭐 코딩 해가지고 프로그래밍화 시켜가지고 많이 하잖아.
그래서 얼마 되면 손절치고 얼마 되면 뭐 팔고 뭐 이런 거 코딩화된 내용을 블록체인화 시켜서 그 실제로 사고 파는 플랫폼 스타트업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은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은행들이 막 다 다르다 했었잖아. 은행들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일단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은 뭐가 달라? 비트코인은 왜 그렇게 비싸고 이더리움이 왜 그 다음으로 막 비싸고 막 그런 거야?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이게 제일 높긴 해. 에 맞춰서 되지 않을까? 뭐 개수 나와 있는 그러니까 개수 이거에 뭐가 다르길래 그냥 은행만 다른 게 아니고 개수 개수도 다르고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한정이 돼 있어. 아까 그 발행량이라는 건 비트코인 아까 채굴하는 사람들 있다 했잖아. 채굴하는 사람들이 그 채굴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비트코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블록체인 시장을 가장 처음 만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가장 높고 비트코인은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설명했을 때 양지역이 이용주한테 300원 보냈다, 200원 보냈다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그런 단순한 거래 내용 저장밖에 없어 기능이. 뭐 누가 양지역이 이용주한테 뭐 200원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기록하는 용도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더리움이 사실 이 블록체인 시장을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해. 이더리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 데이터를 담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어.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 데이터들을 코딩을 해서 넣을 수 있거든. 이 블록체인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비트코인에서는 양지역이 이용자한테 200원 보냈다, 300원 보냈다 이 내용만을 기록할 수 있었다면 이더리움에서는 양지역이 이용주한테 뭐 3월 27일 날 얼마를 송금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저장할 수 있어. 계약을 저장해 두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양지역이 이용주한테 그날 그 시에 200원을 보내도록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나중에 뭐 악덕업주가 근로계약서 변경해가지고 시급 10,000원이었는데 8,000원으로 내려가지고 올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본 앞에서 서로 계약을 맺는 거야. 시급은 얼마, 며칠부터 며칠까지 근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 조건을 올렸어. 그러면 그 계약대로 자동으로 실행이 되도록 업주한테서 몇 날 며칠에 자동으로 그 시급에 대한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 수도 있는 거. 훨씬 더 신뢰가 가겠지. 이거를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거든. 스마트 연결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이게 다른 거야. 비트코인의 활용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 그냥 상징적인 의미야. 이 블록체인 시장을 처음 연. 근데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실제로 활용 가치가 있게 만든 거는 이더리움이야. 그 이후에도 이제 조금씩 이제 변형을 시켜서 거의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이런 계약 조건을 쓸 수 있는 블록체인들이 이제 쭉쭉쭉 점점 은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더리움이 짱이다. 근데 아까 채굴자들이 있잖아. 채굴자들이 채굴한다 했잖아. 채굴기로.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에다가 어떤 내용을 저장을 시킬 때 가스비라는 걸 내거든. 이체 수수료 같은 거야. 우리가 너가 이용자한테 보낼 때 뭐 500원 수수료 내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이체 수수료가 들거든. 근데 이게 거의 한 20만 원에. 이 돈을 누구한테 주냐? 이 채굴자들한테 주는 거야. 은행이 이체 수수료 가져가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냥 채굴자가 우리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안전하게 지키는데 일조를 해줬기 때문에 이 가스비로 보상을 지급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생태계가 형성이 돼 있고 이거는 꼭 알아야 돼. 엄청 무궁무진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거든. 하루하루마다 그냥 이 내용이 계속 바뀌어. 이더리움은 활용 가치가 어마무시해. 이게 더 여기에서 확장된 개념들이 점점 나오는데 웹3나 아니면 그런 거 들어봤어 혹시? 웹3?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아까 스마트 컨트랙이 있다 했잖아. 우리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다라는 게 1.0은 뭐야? 웹 단방향. 한쪽에서 그냥 정보를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가 블로그 같은 거 쓰잖아. 블로그 같은 거 쓰는데 그냥 너만 글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뭐 소통 안 되고 그냥 볼 수만 있는 거야. 근데 2.0은 이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어. 어떤 걸 통해서 플랫폼, 네이버, 네이트, 다음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2.0이야. 근데 웹 3.0에서는 이런 플랫폼도 없어. 아까 중앙정부 은행이나 뭐 중앙정부 그런 데를 없앤다고 했었잖아.
그런 이유가 한 곳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고 했지. 이 플랫폼도 똑같아.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정보를 지금 카카오도 그러고 우리 카톡 내용들 다 그걸 갑자기 정부한테 막 넘겨버려. 지금 넘기고 있지만 뭐 다른 뭐 외국에다 팔아 개인정보를. 그러면 큰일 나겠지. 우리나라 거의 전 인구가 쓰고 있는 카카오톡인데 그 개인정보가 한 번에 털린다? 그러면 큰일 나겠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도 해결한 게 웹 3.0이야. 양지혁이랑 이용주랑 황원영이랑 뭐 기타 등등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 투표를 하는 거야. 모임에 대한 뭔가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규칙이라던가 그런 거를 각자들 스스로들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이 모여가지고 우리 셋이 모였을 때만큼은 안경을 벗자 해가지고 투표했는데 다수결로 2명이 찬성해서 가결이 됐어. 그러면 그거는 블록체인상에 이 모임의 블록체인에 규칙처럼 법처럼 들어가는 거야. 만났을 때는 안경을 벗는다. 그러면 만나면 자동으로 안경이 벗겨져. 예를 들어서 3명이 모이면 각자 5,000원씩 낸다. 다수결로 투표를 했더니 또 과반수가 나왔어. 그러면 3명이 모이면 5,000원을 낸다.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 조항 내용들이 아까 이더리움의 장점이 뭐라고 했지? 이 조항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 했지. 우리가 3명 모이면 자동으로 그냥 5,000원이 되지게끔. 이 중앙 플랫폼이 있을 이유가 없지. 우리들끼리 그냥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영위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야. 이 조항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우리들한테 필요한 방향성에 맞게끔 계속해서 만들고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웹 3.0이야.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고. 그러면요. 이게 발달 과정이 웹 1.0에서 2.0이 되고 2.0이 3.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끼리 뭘 조항을 만들어서 이게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게 3.0이라면 2.0일 때는 저게 어떻게 실행됐던 거죠? 이전에 우리가 뭐 블로그 같은 거 글을 쓰잖아. 블로그 같은 거 글을 쓰면 네이버에다 올리잖아. 네이버에 올리면 네이버는 그 원하는 조건에 맞는 검색 엔진을 돌려가지고 그 원하는 사람들한테 찾아주잖아. 우리가 검색해가지고 뭐 어떤 블로그 들어가가지고 그 내용을 찾는 것처럼 너가 만약에 뭐 오늘 킹크랩 먹고 싶어 그러면 킹크랩 잘 고르는 법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겠지. 검색 시기에 맞게끔 글을 쓴 사람들의 블로거들의 글을 추천을 해주잖아.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됐었던 것이. 3.0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일단 한 7, 8 정도 된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팬덤 커뮤니티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빅뱅 최근에 컴백했으니까 빅뱅의 팬덤 커뮤니티에서는 빅뱅 욕하는 글을 올리면 강퇴당한다. 그냥 카페라고 생각해봐. 이거를 빅뱅 관련된 욕설을 사용하면 강퇴당한다. 이를 올렸어 블록체인에다. 그러면 욕설을 쓰면 자동으로 이게 욕설 같아. 그러면 3번 조항에 따라서 강퇴당하고 이런 식인 거지. 그러면 네이버가 있을 이유가 없지. 블록체인이 무조건적으로 왜? 아니 나 살짝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이거 채굴하는 거에서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한 해에 뭐 예를 들어 100만 개를 만든다고 제한을 걸었다라고 해도 결국 얘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그럼 이더리움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계속 상승하면서 그 비율이 맞춰가지고 이더리움의 가치가 유지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지. 대신 이더리움으로 거래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아까 NFT, BTS 뭐 방금 콘서트 티켓을 막 NFT로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실제로 그러게 많이 하고 그런 식의 상품들이 점점 많아지면 상품들이 막 늘어나. 이걸 사려는 사람도 있어. 근데 사려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 이더리움이 필요해. 그러면 이더리움 수요가 늘어나지. 그럼 공급이 늘어나도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 유지가 되겠지. 근데 그 수요도 한정돼 있을 것 같은데. 아니지 지금 무한한 세상이. 우리 지금 물건 살 때 이거 생수병 500원 줬잖아. 나중에 이게 뭐 100이더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더리움 이스라엘 물건을 하잖아. 모든 돈이 이더리움 바뀐다고 생각해. 돈 계속 찍어야 돼. 왜냐면 물건이 계속 나와. 근데 돈을 잠깐만. 그렇지. 지금 돈도 열심히 찍고 있나? 돈은 계속 찍고. 계속 찍고 있지. 찍고 있는 건가?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비율이 잘 맞아야 될 텐데 그러면. 아까 예시를 잘 들어줬는데 물 같은 게 이더리움으로 거래가 된다고 해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너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축통화랑도 비슷한 거야.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이더리움으로 거래하기 시작했어.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가 물을 샀다 이런 게 뭐 기록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좀 생각해봐.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은 뭐 0.001 이더 뭐 이런 식으로 세계 공용화폐가 되는 거야. 맞았어. 그러네. 공용화폐가 생기면 어떻게 돼? 달러나 원화, 엔화, 뭐 중국 돈, 뭐 위안 필요가 없는 거지. 화폐가 필요가 없어. 화폐의 기준이 사라졌어.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입출국 할때 우리 환전을 안 해도 환전도 안 해도 되고 입출국 할 때 그냥 블록체인으로 인증해 버리면 되고 그러면 나라의 기준이 사라져.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닐 것 같지. 금방 될 수도 있어 진짜. 나라가 어떻게 왜 나라의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나라의 역할이 진짜 딱 형식적인 그 나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금 요소들만 갖추고 우리가 뭐 지금처럼 막 전쟁이나 아니면 외교적인 문제 뭐 이런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더리움으로 거래하니까. 우리 외교 문제 같은 게 왜 발생해? 이게 문제가 왜 발생하냐고? 자국민 이익을 위해서인가? 그치. 자기네 화폐의 가치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가치가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정치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잖아. 근데 이 물은 0.01리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폐가 통일이 돼버렸어. 그러면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축통화에 도전하는 거라 했지.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잖아.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쓰고 있잖아. 미국이 가장 패권을 잡고 있는 이유가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냐 아니면 달러를 덜 찍냐 이거 가지고 세계 경제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래서 미국은 달러에 대한 그거를 절대 놓지를 않지. 근데 그 중요한 화폐가 이더리움으로 바뀌어버려. 그럼 나라의 기준이 진짜 모호해질 수도 있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무조건적으로 보이는 거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꼭 그럴 수 돈이 있을 아니라 거야. 될 수도 있고 뭔가 약간 사람들끼리 문화가 있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나라는 게 뭔가 우리끼리 모임이 뭔가 되잖아. 통일될 거 뭔가 그 뉘앙스는 통일될 것 같은 뉘앙스는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막 문화도 다르고 막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사라져가지고 진짜 국가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우리 간의 왕복 교류가 점점 더 많아지고 뭐 우리가 정말 메타버스 안에서만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레디 플레이어 원 봤어 혹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일어나서 그냥 VR 고글 쓰고 그냥 생활을 하거든. 누워가지고 그냥 밥 먹고 VR 고글 쓰고 사람들 만나고 사회생활 하고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생활하는 거야. 근데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우리 간의 문화가 뭐 우리가 진짜 자동으로 번역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 AI들.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너랑 대화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스리랑카인인지 뭐 파키스탄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의 문화가 크게 영향을 안 끼치겠지 그러면. 그럼 화폐도 통일됐어. 큰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는 이더리움만 사용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공간도 통일됐어. 그러면 국가라는 기준이 정말 모호해질 수도 있겠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게 뭐 민족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화, 역사 뭐 이런 건데 진짜 난 두세 대만 거듭해도 이 경계가 정말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라 간의 경계. 나라를 구분 짓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거 이따 한번 찾아봐. 나라를 왜 구분해야 되는지. 생각 중이었어. 나라가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블록체인이 생기면 진짜 와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채굴 금지. 채굴 금지? 금지야. 왜 금지했어? 이게 자기네들 위안을 대신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이 0. 몇 뭐 이러잖아. 1% 뭐 3% 올랐다 그러면 와 많이 올랐다 하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 % 이렇게 오르거든. 휴전한 사람이 누구? 맞아 그런 거 봤지. 그런 식으로 그냥 화폐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이런 나라들은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국가 통일 화폐로 지정을 해. 우리는 이거 쓰겠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가는 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국고. 돈을 일정량 보유하고 있어야지 그걸로 외교도 하고 뭐 어디 지원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라 정부 사업으로 비트코인 채굴장을 만들어가지고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 그걸 이더리움을 가지고 달러를 바꿀 때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는 그게 화폐화 됐으면은 그치, 달러로 바꿀 수 있지. 거래소 가가지고 바꾸면 되지. 근데 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서로 그게 있어? 비트코인이 무슨 상관? 이더리움한테? 비트코인이 아까 말했듯이 그 블록체인의 상징적인 그런 가치라 했잖아.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볼 때도 비트코인 오늘 가격 올랐나 떨어졌나 보거든. 그러면 우리 코스피 코스닥 보듯이 비트코인이 약간 그런 기준이야. 그런 기준이 돼버렸어. 비트코인이. 너가 나스닥 보듯이. 나스닥 보면 오늘 떨어졌네 하면 테슬라, 애플 뭐 이런 거 막 떨어지듯이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전체 가격을 좌우하는 그런 대장주 느낌. 그래서 전 세계 화폐를 대신하면 우리가 뭐 정부나 은행을 없어지게끔 하는 게 블록체인의 역할이라 했잖아. 그러면 진짜 나중에 정부 기관 같은 데서도 블록체인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끼리 그냥 계약 맺고 우리끼리 살 수 있어. 우리 국가에 귀속되지 않겠어. 이런 집단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굳이 너 국적이 어디야? 대한민국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진짜 우리가 야 설마 국가가 사라지겠냐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언제 나왔다고? 2009년에 나왔어. 13년? 13년 만에 어마무시한 성장이 일어났지.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비트코인이 채굴이 끝났을 때 그 후의 상황을? 지금은 아직 전문가들 의견이 다 갈려. 전문가들 몰라.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시장이니까.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광기도 개입되고 사실상 폴자가 진짜 그냥 너무 이게 그냥 야 다 거품이다. 2017년도에 1차 상승이 2017년도에 있었고 2차 상승이 2020년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블록체인 거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어. 근데 나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대체 뭔 시장이냐. 그냥 하루에 그냥 뭐 코인은 아까 하나의 은행이라 했잖아. 은행 시가총액이 갑자기 막 10배 막 20배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대체 뭔 시장인가. 이게 투기다. 투기성도 짙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을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점점 나오는 거지. 이런 NFT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엔터 회사들 있잖아. 너 하이브 뭐 SM 하이브 어딘지 알지? 방탄이 있는데 하이브가 지금 엔터 회사 제일 시가총액이 높거든. 하이브, SM, JYP, YG 이런 데랑 뭐 넷마블, 넥슨 뭐 이런 데 활용도가 높은 거지. 왜냐? 게임 회사에서 롤에서 너만 가질 수 있는 챔피언 스킨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NFT화해서 팔았어. 그러면 이 NFT 산 사람만 게임 안에서 그 스킨을 쓸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 환장하겠지. 뭐 프레스티지 사일러스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NFT화해서 파는 거야. 그래서 이 NFT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걸 인증을 하고 게임 안에서 쓸 수가 있어. 그러면 게임 하는데 갑자기 상대편에 프레스티지 사일러스가 있어. 와, 저 개 비싼 건데 저걸 가지고 있단 말이야. 우월감, 희소성 이런 거 사람들 소속감 느끼는 거지. 게임이나 엔터 아까도 말했듯이 뭐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NFT화해서 판다. 뭐 NFT화 시켜가지고 판 걸로 해서 또 뭔가 서비스나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아이유 NFT를 구매한 사람에게는 아이유와 1대1로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런 거 하면 팬들이 환장하겠지. 활용 가치가 엄청 높은 거야. 엔터나 게임.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나락을 가고 있지만 아무튼 그건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NFT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그런 회사들 주가가 쭉 올랐어.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딱 붐이 일었던 건 한 11월에서 12월쯤이거든. 그때 차트를 봐봐. 위메이드, 넷마블, 넥슨, 뭐 카카오 게임즈 쭉 올랐어. 그 NC소프트에서도 분기마다 그런 사업 발표회가 있거든. 나와가지고 우리 NFT 도입하겠습니다 말하자마자 그날 상한가 찍어버렸어. 오후에 그게 있었거든. 그만큼 지금 이게 영향력이 크다는 거야. 모르고 보는 건 안 보이지만 알고 보면 보이니까. 블록체인 기술 꼭 알아야 된다. 대충 어떤 건지는 알겠지. 이더리움, 비트코인 돼서 끝났어. 내 기가 막힌 아이디어 떠올랐는데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서 안 해주셔서 너무 기다렸어요. 카메라 꺼. 어이가 없네. 진짜 내가 이거 방금 롤 사이러스 이야기 듣고 생각났는데 이 커스텀 스킨을 프레스티 사이러스 그래. 그 라이엇이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슬롯을 파는 거야.
슬롯이 뭐야? 커스텀 스킨을 만들 수 있는 도안 슬롯. 당신이 만들면 그걸 스킨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이엇이? 잘 팔릴 것 같잖아. 뭐야 공모전이야? 좀 아니 공모전 느낌이 아니라 만약에 뭐 100명만 뽑아 밸류able 플레이 그런 느낌으로 막 엄청 뭔가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해서 그 사람한테 슬롯을 줘. VIP들한테. 그렇지. 그래 해가지고 베이컨한테 그 휜 백지의 캐릭터를 도안을 준 다음에 당신이 꾸며라. 그럼 당신 캐릭터 그 스킨을 만들어줄게. 근데 그건 너만 쓸 수 있다. 딱 3개 만들어주겠다. 너랑 2명한테 줘라. 그러니까 그 희소성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이디 거리 못하게 해버리고 하니까 본인 인증이 딱 본인도 이제는 그렇게 할 거야. 비트코인 그런 거 해가지고 이 아이디 내 거. 그럼 양도가 안 되고 대리가 안 되고 그럼 이제 이 페이커가 만든 스킨 페이커가 나도 쓰면 그럼 내가 되는 거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희소성을 어디든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커스터마이징 느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기업이 만드는 건 어쨌든 기업이 만드는 건데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회를 NFT로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시장 엄청나지. 야,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런 상품들이. 오케이. 다른 회사들도 계속 그런 걸 시도를 하고 있고. 나 여기까지. 나 그만해야 돼. 그래야 돼 이제. 너무 힘들어. 너무 빨리 들어갔다. 우리 언제 1시간 반에 했냐? 4시에 했나 이거? 우리가 들어올 때 4시였지? 1시간 뒤니까 1시간 좀 더 했네. 1시간 안 되는 거야. 탈진.